4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11주차에서는 보조 저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보조 저장 장치의 내용 중에 하드디스크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레이드 구조, 해밍 코드, 신뢰도 구하는 방법, 이걸 좀 복습을 좀 해주시고, 특히 해밍 코드를 만들기 위한 패러티 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6.3절은 플래시 메모리와 SSD에 이제 대한 설명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제가 그 낸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 NOR 플래시 메모리, 낸드는 이제 그 어떤 MOSFT 라는 그 트랜지스타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수직적으로 배열하는 방법, 그다음에 NOR은 수평적으로 배열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책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제 책에 있는 기본 문제와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위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요게 광디스크가 이제 보조 저장 장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는데, 브록으로 이제 넘겨졌죠. 그래서 여전히 근데 CD-ROM과 DVD, 블루레이 CD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브록에 있는 내용도 같이 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좀 볼까요? 그 한글,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 이건 뭐 7이 됐든 뭐 버전이 뭐가 됐든지 간에 관리하는 가상 메모리는 실제로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컴퓨터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CPU 안에 중앙 처리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 레지스터들이 있고 ALU가 있고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PC와 MAR, MBR, 그다음에 IR. 그거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 DRAM이라고 하는 거.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캐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램은 휘발성이라서 어떤 자료의 저장은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다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 데이터들이나 프로그램들은 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CPU와 주기억 장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용량이 너무나 이제 그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부족해서, 그런 경우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제 그걸 넘겨주는 걸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죠. 페이지 단위로 그 하드디스크를 가상적으로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의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버추얼 메모리.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여서 사실 주기억 장치의 기능을 하드디스크 장치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프로세서 CPU 장치 사이에 그 캐시 적중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CPU에서 캐시 메모리를 먼저 뒤지고 없으면 주기억 장치. 요거는 마치 그 우리 데닌 교수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 로컬러티 지역성, 그 주로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지역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그러니까 CPU에서 주기억 장치를 뒤지는 것보다 캐시 메모리를 먼저 뒤지는 개념이랑, 우리가 또 이제 그 주기억 장치와 캐시 메모리에 있는 어떠한 그 내용이 똑같은 거인 것처럼, 우리가 주기억 장치와 하드디스크도 마치 이제 주기억 장치가 캐시 메모리고 하드디스크가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상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랜덤 처리가 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자기 테이프라고 그랬죠. 마그네틱 테이프는 순차적인 접근만 가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교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용량이 이제 많이 저장할 수는 있지만 주로 고고학적인 자료, 좀 옛날 자료, 이제 어떠한 실시간적인 자료를 요하지 않는 역사적인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저장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기 디스크와 자기 드럼, 자심은 이제 자화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이건 다 랜덤 처리가 되고, 랜덤 액세스가 되는 기억 장치입니다. 3번을 볼까요? 3번은 다중평판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이제 자기 디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개의 실린더들이 쭉 있는 경우, 그죠? 동일한 반경에 위치한 트랙들의 집합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하죠. 실린더. 그래서 실린더 안에 이제 트랙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트랙 안에 또 섹터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레이드는 이제 하드디스크 구조고, 윈체스터 디스크는 예전에 처음에 윈체스터라는 회사에서 뭐 물론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하드디스크 이름을 이제 짓기 전에 이런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하드디스크 HDD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초창기에는 윈체스터라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디스크 이름을 그렇게 불리면서 이제 윈체스터 디스크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요즘은 이제 하드디스크, HDD, 보조기억 장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의 패러티브 블락은 저희들이 레이드 구조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레이드 2 구조부터 해밍 코드를 이제 리던던트한 어떠한 하드디스크 용량을 그냥 비워두지 말고 패러티비트를 추가를 해서 해밍 코드를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면 자가적인 에러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CPU에서 자료를 가져올 때 에러가 없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가져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패러티브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반경에 위치한 트랙들의 집합은 실린더. 그래서 이제 트랙의 개수와 실린더의 개수는 똑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그다음 4번을 볼까요? 우리가 자기 디스크를 설명을 할 때 암이 이동을 해서 데리고, 그렇죠? 액세스 암이 이동해서 내려서 그걸 또 회전하면서 데이터를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헤드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액세스 암이 이동하는 시간을 시크 타임, 그렇죠? 그다음에 서치 타임, 데이터 전송 타임,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사이클 타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재 369페이지를 좀 보시면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어떠한 설명과 어떠한 문제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 문제 우리가 이제 6장의 기본 문제에 이제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롬 계열이죠. 사실은 롬. 그래서 리드온리 메모리에서 프로그래머블 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레이저블 앤드 프로그래머블 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리 이레이저블 앤드 프로그래머블. 요 놈과 다른 점은 이제 블락으로 해서 저장 밀도가 이제 높게끔 설계하는 구조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장 밀도가 EEPROM보다 높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잘못됐는데요.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는 기본적인 셀 구조에서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그랬죠. MOSFET. 이거 이제 기본적인 소재인데, 요게 금속,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속 산화막으로 뒤집어 쓴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다. 뭐 이러한 건데, 이제 요 소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요게 이제 하나씩 사용이 되는 거, 한 비트 저장하는데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고, 블락 단위로 삭제하고,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SSD 메모리의 이제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NAND 구조와 NOR 구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NAND 플래시라는 게 NAND 이제 논리 게이트 구조를 쓰는 거고, NOR 구조가 이제 그 플래시 메모리 또 하나의 이제 구조인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이 히다치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두가 낸드 플래시와 노어 플래시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제 낸드 플래시가 요 MOSFET의 셀 구조를 수직으로 하면서 간섭을 적게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 NOR은 수평으로 배열하면서 초기에 좀 많이 썼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낸드 플래시가 3D 구조로 또 해서 그 삼성이라든지 뭐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앞다퉈서 그 모바일이나 아니면 이제 그 USB 포터블한 메모리에 SSD 메모리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대부분 낸드 플래시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OSFET의 셀 구조인데 한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요 트랜지스터 하나씩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수평이든 수직이든지 간에 하나씩 들어가고, 수직으로 배열하는 게 낸드고 수평으로 배열하는 게 노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여섯 번째는 볼까요? 여섯 번째, 컴퓨터의 기본 기능이 아닌 것은,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지만, 자기 디스크를 이제 하드 디스크를 구동하는 거가 기본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주기억 장치라든지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고,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구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풋이 이제 데이터 입출력, 그다음 프로세싱 프로그램 실행, 스토어드 데이터 저장, 아웃풋이 이제 출력. 뭐 이렇게 외워두셔도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구동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데이터를 읽거나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 세부적인 포함되는 기능이지, 얘가 이제 기본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좀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저장 장치들 중에 장시간 보관하는데 가장 유리한 장치는 자기 테이프죠. 마그네틱 테이프.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할 때도 옛날에 우리 근대사에 있었던 발행됐던 모든 역사 자료들을 자기 테이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100년이나 1000년 후에 보더라도 그 자료가 여전히 고유하게 남아있는, 좀 이제 그런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오래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디스크는 광 디스크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 드럼은 이제 드럼이라는 걸 이제 요즘은 안 나온다 그랬죠. 드럼 디스크 전에 썼던 장치이고, OMR 카드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수능이라든지 이럴 때 할 때 이제 체크했었던 거를 이제 답을 했었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거고, 얘가 이제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는 아니죠. 그렇죠?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한글로 또 나왔었던 문제예요. 동일한 반경에 위치한 트랙들의 집합을 실린다. 이게 커말이라든지 기사 문제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암이 있고, 그리고 회전하면서 바를 이제 움직여서 암을 움직여서 읽어서, 그 다음에 동일한 실린더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내는 이러한 구조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많은 자세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327페이지에 가보면 구동장치, 디스크암, 헤드, 그 다음에 실린더가 여러 개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동그란 우리 달리기 할 때 트랙, 있죠? 이거 이제 트랙들에 이제 여러 개 모여있는 게 하나의 실린더니까 트랙들 집합을 이제 실린더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개 있으면 다중이라고 그러죠. 다중.
평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고, 디스크라는 거는 이제 요 재료 자체가 이제 코팅된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원형 평판이라는 거고, 플래터. 그래서 이제 광 디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의 하드 디스크나 뭐 CD나 DVD나의 어떤 블루레이 CD의 어떤 자료 저장이라든지 읽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뒤에다가 R이라는 걸 넣으면 레코더블, 그렇죠? RW 하면 릴라이터블, 그렇죠? 램이라고 그러면 램 구조,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9번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우리가 3교시 때 봤었던 해밍 코드를 구하는 방법하고 MTTF를 이용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를 묶어서 각각의 볼륨으로 구성을 하면서 하드디스크의 속도의 어떤 제한을 극복해보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능 향상, 그다음에 신뢰도. 신뢰도 향상, 성능은 이제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다중구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성능 향상의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레이드 2부터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자기 에라 코드 수정,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각각의 디스크들이 2000시간 내 이제 mean time to failure 가동 시간이 8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당 그 시간은 뭐냐라는 얘기였죠. 2000을 8로 나누면 250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ean time to failure, 그다음에 MTTR. 그래서 MTTF를 MTTF 더하기 MTTR로 나누는 게 이제 보통의 이제 신뢰도를 구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크의 mean time to failure, 그러니까 고장날 때까지의 평균 가동 시간의 개념으로 MTTF를 이해를 하시고 구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각각의 디스크들은 2000시간이고 250시간의 MTTF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 정도가 접속이 필요하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운용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학습을 해주시기를 이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를 또 보면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6.6 문제죠. 그래서 20개의 디스크를 이용을 해요. 디스크 어레이로 만들었죠. 레이드 구조로. 그래서 각 디스크가 10,000시간이라면 MTTF는 얼마냐? 마찬가지로 10,000을 20으로 나누게 되면 각각은 500시간인데 이걸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이제 21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 20개 디스크를 하드디스크를 이제 컴퓨터에 이제 대형 컴퓨터에 운용을 하는데 레이드 구조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죠? 레이드 5나 6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각각의 디스크에 대해서 MTTF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판매하는 업체마다 하드디스크의 평균 신뢰도 같은 게 있으니까 요걸 20개짜리를 이제 구성을 해서 레이드 5 구조로 만들었다 그러면 평균 21일마다 한 번씩은 정기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500시간마다 페일리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mean time to failure가 페일리어까지의 평균 시간이잖아요. mean time이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제가 말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mean time to failure하고 mean time to failure, 고장까지 가는 시간, 그 다음에 mean time to repair, 수리할 때까지 가는 평균 시간. 그렇죠? 그래서 리페어는 사실은 이제 고장났어서 이제 수리기사가 와서 고장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리페어 MTTR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빨리 수리하니까 금방 또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MTTF는 어떻게 돼요?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평균 가동 시간이 많아야
페일리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짧으면 안 되죠. 고장나고 또 고치고 또 고장나고 이제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페일리어까지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고 MTTR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광등을 말씀을 드렸죠. 그 형광등 가동 시간이 뭐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얼른 와서 내가 얼른 교체하면 또 이제 환해지니까 이걸 이제 교체하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그렇고 그 어떤 핸드폰이 고장났다라고 했을 때 평균 사용 시간, 그다음에 수리 시간 이런 게 다 그 뭐 냉장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TV, 뭐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다 신뢰도라는 개념을 비슷한 방법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TTF와 MTTR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TTF는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좋다. MTTR은 작으면 작을수록 신뢰도가 좋다. 왜냐? MTTF는 가동 시간이고 MTTR은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잊어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문제를 좀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369페이지 역시 보면 그 플래시 메모리의 유형들 중에서 대용량 저장 장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개발하고 있는 게 낸드형 플래시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간섭도 적고 그다음에 3D 형태로 구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용량으로 동일한 그 셀의 개수, 그렇죠? MOSFET 구조로 가지고 동일한 셀의 구조로 가지고 노아형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낸드형 플래시 산업이 지금 그 삼성이나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PROM 계열이라 그랬죠? 롬 계열이고 플래시 메모리는 하지만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는 블락 단위로 블락 단위로 이제 저장하기 때문에 이 PROM이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좀 독특한 성질이 있는 거고 엔드형 플래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이제 사용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다 그러면 초창기에 일본 사람이 미치다마라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노어를 만들었고 개선한 게 낸드형이고 요즘은 이제 요 낸드형 플래시가 보조 저장 장치로서 SSD 메모리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에서도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그 어떤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보조 저장 장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6장을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하면 그 하드디스크의 구조를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327페이지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D와 광디스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특히 이제 등선, 등각, 뭐 이런 개념도 좀 잊지 말아 주시고 레이드 구조가 왜 나왔는지 하드디스크의 효율적인 성능 향상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레이드 2부터 해밍 코드 해밍 코드를 만들기 위한 페러티 비트 구축 방법 짝스 페러티와 홀스 페러티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플래시 메모리와 SSD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적어도 이제 요 책에 있는 그 보조 저장 장치의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349페이지에부터 설명이 이제 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즘 그 어떤 보조 저장 장치로서 하나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여러분들 핸드폰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시스템으로 메모리 보조 저장 장치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구조와 낸드형과 노어형 플래시의 구조 그 수직 배열, 수평 배열, MOSFET 이 PROM과 다르게 블락형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요 보조 저장 장치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11주 차인데 앞으로 한 2, 3, 4주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기말고사가 또 이제 어떻게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는 내가 공지사항을 늘 보시고 이 클래스가 없으면 애드모드에서 언제나 들어와서 포스트로 제가 공지를 알릴 테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좀 다소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좀 마음적으로 좀 우울한 그런 시절을 지금 이제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죠. 하지만 요거를 잘 좀 이겨내서 좀 그 건강한 모습으로 좀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7장 버스와 이 추적 장치 인터럽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부분에 버스 구조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버스와 추적 장치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해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다음 12주차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위에 아프신 분들 격려를 좀 해주시고 의료진들도 좀 같이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